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물안궁에서 치킨 전문가인 저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네, 우리 치킨 업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뒤에 배경 뭐죠? 조금 불안한데요. 약간 다들 오들오들 달달달. 자, 1단계 오들오들 1단계인 뭐지? 치킨 씻기. 엄마, 이거 뭐 씻어야 돼요? 자, 이제 양념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소금 네, 소금 반 큰술. 반 큰술 그리고 후추 후추도 똑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후추 1g 되나? 후추는 좀 적게 했던 것 같아요. 우유는 190ml. 190ml? 네, 그거 한 통. 한 통 다? 자, 이번에는 튀김가루 묻히기. 일단 120g 넣어서 버무립니다. 이제는 비닐봉지에다가 똑같이 120g 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쵸? 끓는다. 오, 끓는다. 이렇게 해서 7분. 끓는다. 네, 저 약간 튀김옷 없는 치킨 좋아하거든요. 갑자기요? 네, BBQ보다는 굽네 스타일이라서 근데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튀김옷 이런 거 보이시죠? 여기 별로 이렇게 튀김옷 없잖아요. 네. 되게 튀김옷이 몸에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 튀김옷 없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완성! 네, 사실 비주얼 자체는 저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프라이드 치킨 비주얼 아니에요. 하지만 먹어보죠. 네, 뭐 맛있겠죠? 네. 자, 저는 다리 하나씩. 전문가님 여기 또 계시네. 엄마. 뜨거라. 뜨거운가요?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저는 날개를 먹어볼게요. 약간 그 KFC 치킨 중에서 오리지널 치킨 알아요? 그 약간 뭐 좀 촉촉한 거, 네. 바삭한 거 말고. 네.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래요. 튀김 자체가 뜨거워. 엄청 뜨거운데.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이 치킨이라서 맛있는 거 같아요. 그냥 닭 맛이네요. 괜찮아요. 맛있는데 이거? 그래요. 왜 이렇게 근데 축축할까요? 자, 그래서 바삭함이 없어요. 만들기 어땠나요? 힘든가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치킨을 잘 튀기고 맛있게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기업화를 이룬다면 대단한 거죠. 돈을 얼마나 벌까요? 뭐 적어도 몇백억은 벌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보러 가시죠. 우리나라 치킨 업계 이거 먹고 가면 돼요. 네. 전문가님들 계신 치킨 업계에 대해서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네, 출발해 주세요. 뭐 이번에는 우리 한번 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지. 치킨 시장. 처음으로 산업에 대해서. 이런 거 앞으로 종종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치킨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중요하지. 어떻게 해서 지금의 치킨 강국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처음 6.25 때, 6.25 전쟁 때 주한미군들이 한국에 왔잖아. 근데 그 주한미군들이 이제 땡스기빙 때 한국에는 칠면조가 없으니까 그치. 이제 그 칠면조 대신 이제 닭을 구워 먹다가 그게 치킨이 유래했다고 해. 이렇게 닭을 구워 먹다가 그걸 보고 1960년도에 영양센터. 그게 영양센터. 처음 치킨집. 그게 우리나라 첫 치킨집인데 첫 전기구이 치킨이지. 그래서 프라이드는 아니고. 걔네가 처음으로 이제 전기구이 치킨을 만들어. 그 다음에 1977년도에 림스 치킨이라는 치킨집이 한국에 처음으로 만들어져. 나 페리카나가 처음인 줄 알았어. 그냥 림스 치킨. 거기도 임씨가. 임시야. 스플림. 그래서 이제 1977년에 림스 치킨이 등장을 하면서 치킨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지. 그러면서 이제 1984년에 두산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건재한 그 KFC를 들여와. 또 대기업 진출해야지. 워낙
시장이 커 보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먹으니까 KFC를 들여 먹어요 한국에다가. 전국적으로 치킨이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그럼 이때까지 KFC도 프라이드 했으니까 다 프라이드 치킨. 그치, 대부분 다 프라이드 치킨이 주력이었는데 이제 1985년에 아메리카노 치킨이 처음 양념치킨을 선보여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치킨에 양념을 묻혀서 팔기 시작하고 그 처갓집 냉면통닭, 그다음에 BBQ, 내내치킨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드보다는 여러 양념을 입힌 치킨이 주력이었던 그런 치킨집들이 막 우후죽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치킨 춘추 전국시대가 되지. 얘네도 이제 다 똑같이 프라이드나 양념만 팔 수 없으니까 메뉴 차별을 계속 해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간장치킨, 뭐 불닭, 파닭 뭐 이런 거 다양한 거 만드는 거, 뿌링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치킨들을 계속 개발을 하게 되고.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오리지널 프라이드 치킨이 프라이드? 더 좋긴 해. 나 프라이드가 사실 맛있긴 맛있지. 그래서 나도 프라이드 치킨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여러 치킨 메뉴에 얘가 양념을 막 씌우기 시작하면서 치킨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 그거에 대해 소비자들 불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사실은 닭 한 마리는 여전히 사이즈는 요만한데 여기에 뭐 양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황금 올리브 막 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는 거지. 한 마리 시켜 먹을게. 그러다가 2010년에 이제 롯데마트에서 낸 게 그래서 대박친 거지. 그치, 동큰 치킨. 가격 엄청 낮춰. 그치, 이런 바구니에 들어있는 맞아. 치킨. 그래서 그때 약간 소비자들이 이게 좀 비싼 거다 라는 인식이 더 생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가격에도 치킨이 나올 수 있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비싼 치킨을 주고 사 먹었지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면서 갑자기 그런 중저가 뭐 주말이 치킨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막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 이후로 막 이제 치킨, 이제 다양한 치킨집들이 지금 현재도 막 메뉴 개발 플러스 뭐 각자만의 그런 뭐 특장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업계야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의 치킨 강국이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간략하게 알아본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줬으니까 형은 지금 현재 치킨 시장의 현황,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커왔고 현재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설명을 좀 해줘. 현재 87,000개야. 87,000개라고? 전국의 치킨집이. 근데 그 중에 30%가 이제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26,000개 정도. 생각보다 적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전국의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이제 4만 개야. 그리고 카페 프랜차이즈가 17,000개. 그렇게 비교해보면 되게 많은 거지. 그리고 이게 그 전체 매장 수 말고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만 해도 447개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BBQ 내내 뭐 이런 거 그런 게 447개라고? 이건 공정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지. 규모 측면에서 어때? 시장 규모? 5조 2천억 원? 5조 2천억. 근데 아까 그 지점수로 따지면 30%가 프랜차이즈라고 했는데 매출로 따지면 80%가 프랜차이즈. 그럼 프랜차이즈가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동네 맘앤팝보다 더 돈을 잘 벌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게 업체가 많고 뭐 브랜드 많고 하니까 경쟁 엄청 치열하겠네.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맞아. 그래갖고 경쟁 과열 때문에 실제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는 1년에 치킨 개업수보다 폐업수가 더 많아. 더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어렵지. 치킨 창업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뭐 최저임금 오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영업비용이 계속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치.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야. 왜냐면 배민 때문에라도 배달 더 많이 해먹고. 그치, 배달 많이 하니까. 그리고 1인 치킨 소비량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 그래서 시장 자체는 커지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치킨 업계의 밸류체인, 가치사슬 여러 가지. 그래서 치킨이 우리 집까지 배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 우리 식당 앞으로 오기까지 거죠. 오케이. 일단은 지금 아마 보도 자료가 올라갈 텐데 일단 이 앞에서부터 보면은 일단 농가에서 병아리랑 닭을 이제 사육을 하겠지. 그러니까 하림, 마니커 같은 그런 육계 강업체들이 이제 농가로부터 한 마리당 한 1,320원 정도 납품받는데 이건 이제 현재 기준이야. 그래서 현재자 기준으로 이 정도 가격에 납품을 받고 그러면은 도축이랑 이제 가공을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업체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거기서 확 올라. 2,735원 정도의 도매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넘어가. 이 닭이.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닭고기를 가공하는 건 아니었구나.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공급받은 닭고기가 있으면은 그 거기에 밑간을 하는 그런 염지 작업이랑 그다음에 뭐 절단 좀 이렇게 튀기고 먹기 편하게 하는 절단 작업을 해가지고 5,000원 정도
이제 그 가맹점을 넘기는 거지. 거의 2배가 되네. 그치, 가격이 좀 오르지.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여러 부재료들이랑 포장재까지 합치면은 한 4,000원 정도가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 그래서 그것까지 함께 이제 가맹점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가맹점에서는 이제 요 부재료 플러스 밑간이 된 닭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조리하고 배송까지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운영 비용이 한 6,000원 정도 드는 거야. 그래서 다 합치면은 닭 원가가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거고. 사실은 치킨값 18,000원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되네.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기사는 닭고기 뭐 닭 한 마리에 1,300원인데 우리 식탁에 올라오면 18,000원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막 엄청나게 뻥튀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 중간에 업체들이 다 껴있고 이 업체들 하나하나 지나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이제 브랜드들에서 좀 보는 거지. 브랜드 단에서 좀 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아까 말했던 447개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일 유명하고 가맹점 많은 게 BBQ. BBQ고 그 BBQ를 이제 필두로 뒤에 한 7개 업체 정도를 내가 봤어. 왜냐면 왜 7개냐? 8등이 그랬을 때 BBQ랑 BHC가 압도적인 1등이랑 2등이야.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페리카나, 네네치킨, 교촌치킨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거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가맹점이 한 1,000개 내외. 지금 자료가 올라가는 게 매출액인데 보면서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개수, 그러니까 매장 개수랑 그다음에 매출액이 딱 정비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프랜차이즈 지점이 많은 순서인데 BBQ가 사실 프랜차이즈 지점은 제일 1,600개로 제일 많지만 보면 교촌이 매출은 제일 크잖아.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매장 운영 형태랑 규모가 좀 달라서 그런 거지. 어떤 곳은 막 배달 위주로 하고. 그치 맞아. 그래서 실제로 가맹점 평균 면적을 보면은 BBQ랑 BHC랑 교촌 이 세 개가 제일 넓어. 그러니까 아마 이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한 매장들이 좀 있다는 거겠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 매장당 평균 매출이 높게 나올 거고. 왜냐면 배달도 하고 가서 먹는 사람도 있고 가서 술도 먹고 하니까.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신기하게도 BHC랑 네네치킨이 좀 압도적으로 높아. 나머지 프랜차이즈들 보면은 뭐 전국 치킨 전문점의 그냥 평균 영업이익률 그게 한 10%대가 되는데 뭐 그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어 나머지 프랜차이즈들은. 근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 BHC랑 그다음에 네네치킨은 좀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은 내가 알아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이 두 브랜드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아. 막 폭리를 취하고 있다 본사단에서. 그리고 뭐 홍보도 잘 안 해주고.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었어. 일단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BH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통, 물류 인프라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총판이라는 게 있대. 그래서 어떤 본사에 가장 큰 물류센터가 있을 거냐, 거기서 즉 자기들이 매입을 한 다음에 각 지역에 또 뿌리는 거야. 그러면 이 아까 봤던 밸류체인에서 한 단계가 더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지. 근데 BHC는 전국 7개 물류 자기들이 다 직접 한다 보니까 그게 매출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좀 메뉴의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BBQ 했을 때 어떤 치킨 떠올라? 황금 올리브. 그치. 프라이드 치킨. 페리카나 했을 때는? 그냥 양념치킨. 그치. 근데 네네치킨 하면 뭐 떠올라? 스노우 브링클? 브링클, 스노우치즈 그런 게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메뉴가 주력으로 팔리다 보면 당연히 매출이 더 높을 거란 말이야. 똑같이 드는 비용은 같아도 그러다 보면 이 마진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럴 수 있지. 이건 솔직히 자기들이 맛있는 뭐 소스, 양념을 개발해서 메뉴를 잘 파는 거는 이건 뭐 영업을 잘 한다는 얘기 아닐까? 브랜딩도 그만큼 잘 한다는 얘기고. 맞아. 그래서 기사들처럼 그렇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있었으면 공정위에서 벌써 제재를 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저 마지막으로 최근 치킨업계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나는 약간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 코로나 이런 거 여파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이 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와서 식사하는 그런 매장보다는 그냥 배달 전문 매장이 훨씬 많아지고 있는 추세야 지금.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최근 창업하는 치킨집들의 그 평균 면적 있잖아. 평균 매장 면적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 말인즉슨 매장 안에서 취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배달 전문 매장으로 여는 경우가 많다는 거겠지. 약간 요즘에 공유 치킨 키친 많아지듯이. 그치. 약간 그런 것처럼 배달 위주가 아니고 공유도 치킨이야.
그래서 배달 위주의 매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의 좀 그 앞으로도 꽤 오래 갈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나는 메뉴 측면에서 좀 살펴봤는데 이것도 두 가지 트렌드인 것 같아. 첫 번째는 이제 부가 메뉴, 사이드 메뉴의 사이드 개발. 메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분 닭인데 이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 지금 요즘 많이 팔리는 치즈볼.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BHC가 처음에 치즈볼을 만든 다음에 대박을 쳤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치즈볼을 먹고 싶어서 이제 미니멈 배달 가격이 있으니까 치킨을 시켜서 치즈볼을 먹게 되는 그래. 그런 일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막 그런 개념이네. 그래서 요새는 막 그 치킨집에서도 햄버거 개발하고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만들고 있지. 맞아. 닭똥집이라든가 튀김, 맞아. 닭 껍질 튀김 이런 거 많아지고 있고 그런 게 한 가지 트렌드고 뭐 두 번째는 부분닭 뭐 다 알겠지만 이건 내가 되게 많이 먹는데 나는 BBQ 황금 올리브 그 닭다리밖에 안 먹거든. 콩쌀에 몇 개가 와? 8개. 8개와. 근데 그렇게 먹으면 당연히 다른 부위는 그럼 어디서 나는 거지 싶잖아. 그건 아마 이렇게 막 요즘 좀 건강하게 먹는 운동하는 사람들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따로 팔리는 그렇지. 거니까 싶긴 해. 근데 당연히 닭가슴살보다 닭다리를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야. 훨씬 맛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풍기 현상 일어나고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특히 구하기 우리 나이대 힘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치킨 얘기하니까 치킨 먹고 싶다. 가자. 그거